오랜만에 봤는데 뭐 하고 싶은 얘기 같은 거 있는지.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을 봤는데 왜 해병대 나오셨다고. 네, 저는 기수가 1225기입니다. 몇 기신지.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나즘이라는 미국에서 주관하는 CES라는 시험을 치고 왔는데, 간단하게 CES는 교정 운동에 관한 시험입니다. 제가 운이 좋은지 합격을 하고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중학교 2학년 때까지 축구 선수를 하다가 그만두고 현재는 물리치료사 겸 이제 트레이너로 일하고 있는 정재석이라고 합니다. 중학교 2학년 때까지 축구를 한 후 은퇴를 결정한 계기가 무엇이었는지 궁금합니다. 축구뿐만 아니고 이제 모든 경쟁 스포츠에서 이제 선수를 하시는 분들은 다들 마음속 한켠에 내가 저 선수보다는 잘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다들 가지고 계실 거고, 그 벽이라는 걸 또 느낄 때가 많을 거예요. 근데 사실 그런 벽을 느끼게 되면 가장 문제는 자신의 자신감이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제가 그런 케이스였던 것 같아요. 중학교 때까지 열심히 하다가 옆에 있는 동료나 매스컴에 나오는 선수들을 보면 과연 내가 저 선수들보다 잘할 수 있을까? 라는 고민에 많이 빠졌었어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축구를 그만두게 되었고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은퇴 후에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떤 어려움이 있었나요? 고등학교 때 이제 진학을 하려면 그래도 성적이 돼야 되고, 그리고 공부하는 습관이 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축구를 하다 보니까 중학교 3학년 때 처음 펜을 잡고 공부를 시작했고, 그러다 보니 성적은 남들보다 뒤처지게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운이 좋았는지 제가 문계 학교에 진학을 하려고 원서를 넣었는데 미달이 났어가지고 운이 좋은 케이스로 이제 입학을 하게 돼서 진학을 했습니다. 잘했습니다. 진짜 운이 좋은 것 같습니다. 운도 실력이니까. 네. 자, 그러면 또 고등학교 생활에서 이 스포츠 선수 은퇴 이후에 그 적응 과정이 좀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 대해서 한번 공유 가능할까요? 저는 우선은 사람과의 관계에선 괜찮았던 게, 아무래도 축구란 종목이 단체 종목이다 보니까 항상 단체 생활에는 익숙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학우들의 관계나 교우 관계는 다 좋았으나 이제 아무래도 가장 힘들었던 거는 공부겠죠. 스포츠 선수 은퇴가 중학교 2학년이었고 그럼 고등학교를 갔었을 때 운동선수 생활이 아니었겠죠. 네네. 그래서 이제 일반 학생 생활을 하면서 그 적응 과정이 어땠는지 한번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일반 학생으로서 이제 적응 과정에서는 이제 학생들과 선생님들과의 사이는 다 좋았었어요. 근데 제가 가장 힘든 게 있었다면 아무래도 이제 공부랑 잠자는 패턴이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요.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제가 축구를 시작을 했는데 가장 먼저 패턴이 바뀌는 게 잠자는 시간이거든요. 운동하시는 분들은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게 좀 몸에 배어 있을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저는 10시 반만 되면 칼같이 잤는데, 이제 고등학교 가니까 야자가 끝나는데 10시 반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또 10시 반에 야자 끝나면 또 어디 가야 돼요? 독서실 가야 되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게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요. 내가 자야 될 시간에 못 자고 공부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게. 그럼 공부하는 부분도 많이 힘들었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적 향상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성적 향상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나요? 이 부분은 아마 운동을 그만둔 선수들이 가장 궁금해할 질문일 것 같아요. 저는 선수로서 가장 자신 있었던 게 꾸준함이었거든요. 이런 꾸준함을 가져가면서 전략이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 저는 모든 걸 얘기하자면 대학을 가기 위해서 성적을 올려야 되는 건데, 성적을 올리는 방법은 이제 두 가지가 있죠. 수능 점수를 올리냐 아니면 내신 점수를 올리냐. 저는 수능을 올릴 수 있을 자신이 없었어요. 하지만 내신은 올릴 수 있을 거라고는 믿음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나는 이 무리 안에서 내가 매일 교과서를 잘 공부하면 내신을 올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있어가지고 그런 꾸준함을 가지고 공부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혼자 공부하면 힘드니까 전교 1등이나 이제 공부 잘하는 친구들 옆에 가가지고 조금 많이 물어보고, 그 친구들이 독서실 갈 때는 뭐 따라서 독서실도 가고 야자를 더 늦게까지 같이 남아서 할 때도 있고, 그런 식으로 이제 공부를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신 관리를 좀 열심히 했었어요. 번외 이야기인데 중학교 3학년 때 ABCD라는 알파벳을 다 뺐어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수능을 잘 치려 해도 잘 칠 수가 없어요, 사실. 근데 이제 내신 같은 경우에는 교과서에서 많이 나오다 보니까 정말 그냥 교과서를 한 권을 다
다 외웠거든요. 지문을. 좀 독한 마음으로 공부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서 왜 물리치료학과를 선택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한번 궁금합니다. 저희 집안에 동생이 있는데 동생도 축구를 잘했어요. 유망주였어요. 어릴 시절에. 근데 저도 그때 대학을 진학하는 과정에서 축구 선수에 대한 미련이 조금 남아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고민을 했던 게 동생이 축구를 잘하니까 내가 나중에 동생이 성공을 한다면 그 뒤에서 내가 뒷바라지 해주면서 재활을 또 같이 해주면 좋겠는데 라는 생각에 이제 물리치료학과를 입학하게 되었었어요. 되게 형제지간이 좋은가 봅니다. 감사합니다. 스포츠를 그만둔 후에 새로운 취미나 관심사를 찾는 과정은 어땠는지. 저는 이거 운동 그만두신 분들한테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우리 하루 종일 뛰어서 이제 뭐 운동하고 축구하고 뭐 야구하시는 분들 야구하시고 뭐 많은 스포츠를 하시겠지만 권태감이 오더라고요. 책상 앞에만 앉아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저랑 또 친한 친구 손잡고 복싱장에 가서 이제 한 1시간, 1시간 반 정도 정말 열심히 하니까 그런 권태감이 사라지더라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새로운 취미가 복싱이 된 것 같아요. 복싱에서는 이제 1대1, 2대1 이런 싸움은 없지만 만약에 2명과 붙게 된다면 도망갈 겁니다. 저는 도망갈 겁니다. 네. 자, 그러면 은퇴 후에 자신감을 회복하기 위한 어떤 활동이나 전략을 사용했는지 궁금합니다. 특별히 자신감을 회복해야겠다 하면서 무슨 활동을 한 건 없던 것 같아요. 저는 대학 목표가 최종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 원하는 성취를 얻기 위해서 죽어라 달렸던 것 같아요. 그러면 물리치료사로 직무를 이행하고 있는데 그 물리치료사로서 가장 만족스러운 순간과 도전적인 순간은 언제였는지 또 무엇이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병원에서 일을 할 때는 환자분들이 아파서 오실 때 통증을 잡아드릴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도수 치료를 할 때 환자분들의 통증이 잘 잡혔다, 만족을 한다, 안 아프다 이러면 저에 대한 만족도가 되게 많이 올라가요. 앞서 말한 것처럼 트레이너 일을 하게 되면 매 순간 원하는 니즈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 한 분 한 분에 맞춰드리고 원하는 성취감을 얻게 해줬을 때 가장 큰 만족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럼 취업 준비 과정에서 가장 중점을 둔 부분이 무엇인가요? 어떤 치료를 내가 잘할 수 있고 어떤 분야에서 내가 조금 더 힘을 발휘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대학 시절에 실습을 통해서 몇 개의 분야를 좀 많이 돌아다녔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신경계도 가봤고 정형계도 가봤고 스포츠 분야도 가봤고.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신경계보다는 정형계나 스포츠 쪽에 좀 더 적성이 맞았던 것 같아요. 학생 시절에 많이 알바를 다녔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헬스장에서 청소부터 해가지고 고객님 한 분 한 분 체형에 맞게 운동을 좀 도와드렸었고, 그리고 정형계 같은 경우에는 용인까지 가가지고 일을 좀 배워서 내려왔었어요. 그러면 이 취업 과정에서 자신이 강점으로 여겼던 점과 개선이 필요했던 점은 무엇인가요? 운동했다는 것을 장점으로 많이 세우고 있어요. 아무래도 제 직업이 누군가를 치료하고 운동을 많이 시키다 보니 제가 많이 아파 보기도 했고 운동을 이제 많이 해봤기 때문에 조금 더 유리하게 작용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창업에 넘어가겠습니다. 네. 창업에 관심이 있는지, 그런 관심이 있다면 어떤 분야에서 사업을 시작하고 싶은가요? 제 꿈입니다. 제 PT샵을 하나 내고 싶어요. 어떤 PT샵이냐면 일반인들의 재활이나 이런 분야도 있겠지만 저의 어릴 적 꿈인 축구 선수들과 같이 운동을 하고 싶어요. 그런 운동 선수들의 피지컬 트레이닝이나 아니면 재활 파트를 조금 더 활성화시켜서 좀 더 그쪽에 맞는 PT샵을 하나 내고 싶어요. 창업을 고려하는 주된 이유와 창업에 대한 개인적인 기대는 무엇인가요? 제가 성공을 못해가지고 축구에 대한 성공을 내 제자들이 한다면 어떨까라는 게 가장 큰 것 같아요. 뿌듯할 것 같습니다. 네, 가장 뿌듯한 순간이 오지 않을까요? 그럼 이제 다음, 창업 준비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는 무엇인가요? 실력이죠. 음식을 맛있게 해야지 누군가에게 내줄 수 있는 것처럼 실력이 일단은 받침이 돼야 되고 그 부가적인 외적도 많겠지만 그리고 또 시스템, 구축이 잘 되어 있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 미래 은퇴 선수들에게 전하고 싶은 가장 진심 어린 메시지는 무엇인가요? 맨 마지막. 저랑 같이 이제 중학교 때 축구나 아니면 운동을 그만둔 친구들은 진짜 많이 힘들 거예요. 어릴 때는 공부를 안 했지. 어릴 때부터 공부하고 온 애들은 많지. 내가 걔네들과 경쟁은 해야 되지. 답이 안 나와요, 사실. 그렇게 생각하면. 근데 걔네들이랑 우리랑 다른 게 하나 있다면 우리는 실패를 했다라는 거예요. 좌절을 했고. 그런 좌절이 나쁘진 않더라고요. 항상 되새겨지더라고요, 저는. 좌절을 해보고 실패를 하니까 쓰고 너무 좀 슬프고 나를 뒷바라지 해준 부모님도 생각이 나고 그렇다 보니까 남들보다 더 절실해지는 것 같아요. 그런 절실함이 나에게 한 번에 더 기회가 온다면 절대 놓치지 않을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언제나 웃음을 좀 안 잃었으면 좋겠고 우리 어렸을 때 운동한 친구들은 중학교만 돼도 몸이 성하지 않을 거예요. 지금. 고등학교 가면 더 성하지 않겠지만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건강관리 잘 하시고 항상 웃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또 주말에 또 시험에 합격까지 하시고 바쁜 시간 내주신 여기 정재석 은퇴 선수님께 감사 인사드리면서 영상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